안녕하세요. 호흡맨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 일단 비트코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락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제가 저번부터 일단 10월까지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사이클 관점에서는 어, 이번 연도 10월이 비트코인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일단 10월 달까지 일단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이 지금 딱 고점 여기 한 12만 대를 찍고 나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알트코인장은 안 왔죠, 사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리플이 오른 것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 잠깐 볼까요? 이더리움을 보더라도 그냥 이 정도 오른 수준이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하락장 시작할 텐데 알트코인들도 다 하락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물론 사이클 관점에서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X에 이제 테드라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게 반감기 사이클이거든요. 제가 분석하는 이론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보통 그 10월로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사이클 관점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4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이 일단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알트코인장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알트코인장은 안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뭐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 그 X에서 벤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차트 몇 개를 섞어서 이제 만든 차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토탈2 그러니까 비트코인 제한 모든 알트코인 차트에 이제 테더만 뺀 거죠. 왜 스테이블 코인 중에 테더만 뺐냐면 여기 트레이딩뷰에서는 뭐 USDC나 아니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차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 테더만 빼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에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알트코인 BTC 차트라고 보면 됩니다. 뭐 여기 이더리움 BTC 차트가 있듯이 이거는 토탈2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빼고 이제 그 BTC 차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도미넌스랑 비슷한 겁니다.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차트를 보여주는 거죠. 상대적인 차트를. 그렇다면 17년도 불장이 이렇게 크게 왔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이 크게 오른 거죠. 그리고 21년도에도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알트코인장이 이 차트 기준으로는 올해 6월부터 왔는데 한번 이렇게 오르다가 청산빔 나와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상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알트코인장은 사실상 안 온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비트코인이 만약에 고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그렇게 가정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하락장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하락이 대충 1년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냥 이 차트를 참고로 하면은 이게 월봉인데 14개의 봉 동안 하락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14개월 동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이제 하락장이 온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1년 동안 하락이 된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하락장이라면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제가 그거를 한번 일단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는 이제 불장이 오고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때 어디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참 애매한 구간에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네요. 비트코인 저점을 이제 아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기간으로 따지는 방법이 있죠. 반감기 후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저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고점 대비 폭락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시즌 종료하고 원래 역사적으로는 한 80%
정도 80%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제 저점이 나온다라는 게 있고, 근데 저번 21년도 고점에서는 80%그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고 약 한 70%대에서 멈췄습니다. 최고점 대비 하락폭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그렇다고 하지만 이걸로는 유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분석했던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 분석했던 걸 보면 대략 주봉으로 360선을 닿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닿거든요. 지금 파란색이 360 주봉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닿고 오르는데, 저번 하락장 때는 이 360주 봉을 뚫고 내려갔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이게 그러면 뭐 이 분석 방법도 이제 깨지는구나라고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점이 나오고 이제 올라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480주 선을 추가하면 또 480주 선에 이제 또 어느 정도 닿고 올라가더라고요. 이 이평선은 보통 주식에서 보통 30일 단위로 이제 한 달에 30일 단위로 끊어지고, 그 다음에 1년이 365일이니까 보통 31선, 61선, 360선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팅한 건데 또 480주 선이 또 닿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만약에 올해 최고점 10월에 나왔다라면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14개월 봉이었죠. 그럼 대략 26년도 연말까지 이제 저점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한번 유추를 해보죠. 360주선 아니면 480주선을 닿겠죠. 비트코인이. 이평선을 근거로 저점을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여기 360주선이 이렇게 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480주선도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기간으로 봤을 때 26년도 뭐 11월, 12월 정도 때 요 겹치는 구간이 아마 저점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어느 때냐, 대략 66,000 아니면 53,000까지 떨어집니다. 일단 가격은 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고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락폭을 한번 볼게요. 역사적으로 70 후반대에서 80 중반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전고점 대비 만약에 1년 뒤에 360주 선을 닿는다면 전고점 대비 46%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0주 선이면 56%가 떨어지네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70% 이하까지 떨어졌는데, 이 이평선 근거대로라면은 한참, 그러니까 방어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가격 구간에서 뭐 반등이 뭐 왔다가 반등이 왔다가 이렇게 뭐 떨어지겠죠. 1년 동안 어쨌든 내려가야 된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하락장이 시작되었을 때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360주선이 26% 떨어져야 되고, 480주선까지는 40%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요 토탈2를 한번 봅시다. 이거 벤자민이 만든 토탈2에서 테더를 뺀 차트예요. 여기서 한번 26%, 그 다음에 46%.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겠죠, 아마? 한 60% 수준까지? 그럼 여기서 가격이 뭐 이렇게 비비다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1년 뒤에. 요런 차트를 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을 만약에 예시를 들었을 때 차트가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겁니다. 하락장이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분석한 대로라면 여기서 수렴을 그리고 올라갈 것인가.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이 수렴은 의미가 없고 그냥 내려갈 것인가.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코인 시장에서 뭐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이 사이클 관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번 영상까지만 해도 그래도 상승장에 이제 무게를 많이 뒀지만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거의 확률이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도 사이클이 이번에는 통용되지 않고 더 연장됐을 것이란 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이후로 이제 연준에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M2 사이클이랑 지금 맞지가 않다. 이제 돈을 풀 건데 제가 왜 상승에 더 초점을 두냐면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번 달부터 이제 연준에서 돈을 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승장이 온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연준에서 돈을 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오른 게 아닌가. 사실상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란 거는 이제 통화 사이클이랑 맞춰 돌아가기 때문에 단순히 반감기 사이클이 아니라 통화량 사이클에 더 맞춰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분석했던 것도 360주 선까지 뭐는 너무 말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구간으로도 뭐 26%까지 떨어지니까요. 오히려 더 공포를 준다면 460주 선까지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되는데 1년 뒤에 가격이 내려왔을 때 그럼 전고점 대비해서 56%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전 사이클에서는 다 적어도 70% 후반대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56%까지 뭐 물론 기관들이랑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매수를 하니까 방어력이 뭐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해석을 해도 뭐 할 말은 없겠죠. 근데 저는 이렇다기보다는 사이클이 아직 안 끝나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상승을 그려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사이클이 왔을 때 그래도 한 70% 초반대, 60% 후반대까지 떨어지는 게 맞는 사이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를 보면은 도미넌스도 제가 만약에 제 분석이 틀렸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도미넌스가 그냥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락장 시작이라서. 근데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도 저는 좀 비트코인 사이클이 좀 연장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휩소 나온 구간을 뚫지 않는 이상 여기서 비비다가 결국 우하향할 것 같거든요. 알트코인이 사실 엄청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달이나 아니면 이제 내년 초부터 알트코인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트코인 자체가 워낙 인플레이션도 크고 그 다음에 그냥 맘먹고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거라 뭐 할 말이 없는데 라이트코인도 보면은 그냥 지금 수렴 그냥 잘 그리고 그냥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락장이 와서 뭐 떨어졌다가 올라가도 이것도 뭐 할 말 없네. 근데 저는 알트코인 전반적인 차트를 계속 쭉 봤을 때 내려간다기보다는 올라간다가 더 맞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트코인이 50%, 60%더 솔직히 말해서 한 70%더 떨어져야 되겠죠. 아까 비트코인 분석대로라면. 그러면 도미넌스도 여기서 이렇게 오르는데 결국 위냐 아래냐 판단을 해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오른다기보다는 내려가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스닥도 그렇고 아직 한국 증시도 아직 다 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도 사실 더 올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조정이 약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더 뚫고 크게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은 코스피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알트코인장이 올 것 같다. 비트코인 사이클이 연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가 파동이 끝나고 반등 비파동이 올랐을 때 알트코인이 크게 오르는 건데 설사 비파동이 쌍구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렇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이 이 전고점을 뚫어야 알트코인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크게 뚫어줘야 알트코인이 뒤늦게 따라오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해서 비파동 올라오더라도 물론 알트코인들이 따로 오르겠지만 아마 그거는 비트코인이 더 크게 오르기 위한 상승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에 뭐 카이토 분석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분석은 이미 틀렸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선 제가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파동으로 분석하기 힘들고 일단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수준에서는 단기적 저점이 형성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반등 비패가 나올 텐데 아마 그때 알트코인들이 다 튀어 오르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도미넌스 상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 반등이 아마 한 번씩 다 오겠죠. 그때 만약에 물렸다면 그때 정리를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전에도 분석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비트코인이 고점이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 비파동이 나왔을 때 이제 정리할지 말지 아니면 왜냐면 하락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오면은 정리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전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사실 걸리는 건 딱 하나거든요. 그냥 사이클 관점에서는 고점이 나온 게 맞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큰 이제 증거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더 맞고요. 그렇게 따지면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을 뚫은 것도 이레귤러잖아요. 그 전에는 없던 차트 무빙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번 하락장도 이전 고점을 뚫고 내려갔죠. 요것 또한 이레귤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가 모든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평선도 예전에는 이 480주선 세팅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한번 360에서 120 한번 더 해볼까 해서 세팅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예전에는 360주선 분석이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도구도 그때그때 맞춰서 바꿔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반감기 사이클 그 기간 분석은 이제 유효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재밌는 거 하나 가져왔는데 예전에 21년도에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21년도 그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도 그 알트코인이 안 올라서 사람들 알트코인장 안 온다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21년도장 요때도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알트코인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알트코인은 요 기간 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만 오른다. 이제 알트코인은 다 죽었다. 위에 시체가 그렇게 많은데 누가 구조대가 오냐 하는데 리플조차도 3,000원을 뚫었죠. 그때 당시 반응들을 보면은 이게 미국인들 반응인데 There is no alt season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 올랐거든요. 저도 지금 장이 딱 21년도 딱 그 1월 1일 전까지 근데 여기 20년도 12월 27일이잖아요. 1월 1일부터 도미넌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다 노 알트 시즌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이클 관점보다 다른 여러가지 차트를 종합해 봤을 때
사이클은 연장되었고 알트코인장은 어쨌든 내년에 올 것이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내년 연말인지 아니면 내년 여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간으로 예측하는 건 이제 상당히 어렵고, 알트 불장이 만약 오면은 이제 매도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 차트 기준으로는 여기 상단 추세선이겠죠.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모르는 영역이고, 요 추세가 닿을 때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45% 수준까지 내려올 때 분할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간으로 유추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공감기 사이클이 이제 깨졌으므로 이제 기간으로 예측하는 건 힘들고 차트 패턴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흡맨이었습니다.